오늘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신박한 양극재 제조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NCN 3원계 양극재의 기본적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니켈 농도가 90%에 달하는 울트라 하이 니켈 양극재 입자 하나가 있습니다. 니켈 농도가 90%에 달하면 상대적으로 양극재 안정화에 기여하는 코발트 농도는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충방전 과정 중에 양극재를 파괴시키는 부반응들이 양극재 표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반응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극재 표면을 코팅하여 보호하는 노력도 하지만 결국 양극재를 파괴하는 부반응들은 양극재 입자 내부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표면 코팅에 의존하는 양극재의 안정화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사이클 라이프가 짧으면서 폭발 위험성이 증가한 양극재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결정 양극재는 나노미터 사이즈의 단결정에 가까운 1차 입자들이 뭉쳐있는 형태이며 1차 입자 결정들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틈새를 전해액이 침투하기 때문에 양극재 2차 입자 내부의 작은 1차 입자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전해질에 포함된 다양한 화학 성분들과 부반응에 노출되는 것이며 이것이 양극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한 미국의 ChemX라는 스타트업 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차 입자들 사이의 경계면에 코발트와 알루미늄을 함유한 성분의 물질을 주입한 후 고온에서 열처리하는 방법을 도입합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양극재 2차 입자 깊숙이 위치한 미세한 1차 입자 표면을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코발트와 알루미늄으로 코팅시켜줌으로써 양극재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ChemX의 양극재 제조 방식은 기존 공정과는 달리 양극재 세척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방식에 비하여 공정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과 더불어 생성된 입자가 강한 압력에도 높은 내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온 고압을 견뎌야 하는 전고체 전지 제작에 도입될 롤투롤 공정에도 적합한 특성마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SDI, LG화학 그리고 LNF는 물론이고 3원계 양극재에 관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벨기에의 유미코와 독일의 바스프까지도 이들의 특허 사용권을 확보하였으며 SDI의 경우 이미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하이니클 양극재를 2차 전지에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환상적인 3원계 양극재 공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있을까요?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기존 공정에 비하여 오히려 간단하며 생산성 역시 뛰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 양극재 업체들은 단결정 양극재의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단결정 양극재는 기존 3원계 양극재, 특히 하이니클 양극재의 고질적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배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또한 전고체 전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극재의 고온 고압 환경에 대한 내구성이 단결정 양극재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발표된 논문들에 의하면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충방전 과정 중에 단결정 입자의 변형이 일어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단결정 입자의 단면들이 충방전 과정 중에 옆으로 글라이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니켈 농도가 높아지거나 높은 전압까지 충전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양극재는 작은 입자들이 뭉쳐있는 틈새를 통하여 전해액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리튬이온이 양극재에 삽입되고 방출되는 과정이 쉽게 진행되지만 단결정은 오직 자신의 표면만을 통하여 리튬의 왕래가 가능하므로 급속하게 충전하거나 방전할 수 있는 특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에 근거지를 둔 나노원이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작년부터 서서히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ChemX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양극재 생산 방법을 특화한 회사입니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찜찜한 이유는 이들의 양극재 생산 방법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양극재 생산 기술은 전구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양극재의 가격의 70%에 해당한다는 전구체 합성은 폐수를 다량 생산하는 금속 황산염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여태까지 대부분 전구체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구체 합성 공정이 생략되고 한 번의 공정으로 양극재가 제조되므로 그야말로 믿기 힘들 정도로 혁신적인 공정입니다. 기존 공정으로 양극재를 제조하는데 거의 이틀이 소요되는 반면 단 몇 시간 만에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단결정 양극재 제조 공정이 완료되고 사용되는 물의 양도 20분의 1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새로운 공정이 성공할 경우 그 충격파는 대단할 것입니다. 좀 더 긴장되는 사실은 작년부터 벨기에의 유미코 그리고 독일의 바스프가 이들과 양극재 공동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만약 공동 개발을 통하여 실용성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의들이 다수 출원된다면 다른 양극재 회사들은 이 방법을 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나노원은 LFP 양극재 상용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삼원계뿐 아니라 LFP 그리고 리튬 리치 양극재까지 적용 가능한 방식인데 그중 LFP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며 올해 3분기 200톤 스케일에서 시작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분명 현 상황은 삼원계 단결정 양극재 생산에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다. 단결정 입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의 확보, 그리고 한 번의 열 처리 과정에서 표면을 코팅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아직 남아있는 숙제일 것입니다. 유미코 그리고 바스프와 공동 개발 모드로 들어간 것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는 항상 뜻밖의 문제들에 직면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노원이 시도하는 단일 공정으로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하는 방법은 성공하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